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알고 계신가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전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핵심 구상들, 편집 없이 오직 대통령의 발언 속에 담긴 우리 삶의 변화를 50분간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의료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빼어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 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진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산재 사망 사고는 그래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서 사다리라도 평평히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정비 불법 시설물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0일 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가지고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좀 받도록 하죠.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봤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를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지고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알면서도
돈은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놓은 건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공무총실의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그냥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철왕설리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청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권리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 겁니다.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엄정하게 제재해주고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 거기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뭐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네.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좀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예. 이런 짓 부정행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최근에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지금 법무부가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자. 지난해 아니 포상할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저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해는 투자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표에서 말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국민들 수정은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인가 바꾸면 안 되는가? 다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가 가용한 재원들을 좀 만들어가고 적극 보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비비 해주겠대요. 네,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편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싫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긴 게 있어야지. 네,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아 그래요? 약간 행동가 있어 보이죠? 뺏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여튼 포상을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예, 잠깐만 하나씩 더 얘기하고 진행하죠. 지금 재외 국민 중에서 귀국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라고 하는 건 보통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있어요? 약간 있는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내 말은 그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내가 귀국하고 싶다, 나라 국가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사람 없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네네. 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전개 관련한 경제 분야 개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 최고 가격제를 이제 우리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시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배럴 기준이에요. 네, 배를 당입니다. 어쨌든 평시보다 지금 싱가포르 경유 같은 경우는 149배 반이 올랐다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만약 경유가 기존에 1,600원 했다면은 한 4,000원 한다고 말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 미국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올리기는 어렵고 국민들 부담을 생각해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휘발유는 89%니까 거의 2배 올랐다고 말인데 이 최고 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아니면 정유사들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 그래서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면 어쨌든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네. 어쨌든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재정 부담 못 써지겠죠.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면 전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네. 세금으로 다 부담해 주면 된다. 이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원래는. 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방향은 좀 그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추경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저런 감론 늘박이 생기더라고요. 그 몇 가지는 예를 들면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 빚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정치적 안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조치들을 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들한테 또 돈 주려고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 쓰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쓰려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돈만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거죠.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 해주시고요. 이거를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대폭 깎아주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세금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 판단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세금 깎는 걸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현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드리는 거죠. 일부를 효율적으로. 그렇지 왜 지역화폐로 주냐. 현금으로 준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돈이 안 도는 거는 경제 침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잖아요. 돈을 쓰게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한테 100만 원 해봐야 안 쓰죠. 경기가 침체된다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매출도 한쪽으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저축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축이 원래 문제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를 경기손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더라도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WGBI가 정확하게 뭔 말이에요 이게?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정부 국채 세계 국채 인덱스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세계 국채 지수. 근데 이것도 지금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국에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외교부가 잘 해결했어요. 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공공부문은 오부제를 우리 스스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니까 민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가능한 데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권장하는데 안내도 뭐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경제단계가 발령되면 그때는 의무 시행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민간도 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쪽으로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충족이 없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그런 데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권장인데 그 공용 주차장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널널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던 일본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에서 아침에 우리 티타임 때 누가 한 얘기인데 지금 석탄 발전소 폐쇄 계획이 있잖아요. 6월달에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지금 61개 중에 작년에 1개 폐쇄했고요. 60개가 남아있는데 올해 말에 폐쇄가 예정돼 있는 6월달에 두 군가 되기가 우리 조정수도 얘기. 네, 6월달에 보령이랑 보령 쪽에 있습니다. 6월달에 있고 또 12월달에 세 개인가 있었다고. 네, 세 개가 세 지역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조정을 좀 하는 걸 검토해.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은 연장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늘리는 걸 한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네. 대중교통 이용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직장 출근하는 분들 계셔서 구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쉽게 막 어떻게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권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을 권장을 해도 대중교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네. 사실 그것도 막 적극 권장이 어려운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죠. 네. 그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럴 때.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사용 피크 타임에 이제 지금 줄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평소에는 그것 때문에 막 전기를 생산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 피크 타임 맞추라고.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제 커트링 문제가 있고 네. LNG는 피크 시간대가 S&P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이 지금은 똑같잖아요. 전기 요금이 산업용 요금은 다르고요. 달라요. 가정용은 똑같아요. 가정용 똑같죠. 네. 산업용은 자동으로 그게 계산됩니까? 아니면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요.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6개월 정도의 유예를 줬습니다. 어쨌든 가정용도 피크 타임에 쓰는 게 좀 비싸고 좀 많은 시간에는 싸게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낮게. 네. 좀 조기 시행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6개월 후면은 다 끝난 상황일 수도 있어서.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긴 어렵겠지만 좀 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이번 기회에 이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인데다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가구 일베란다 태양광 아니면 뭐 도심에서도 사실은 좀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발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가정용 태양광은 일반 주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도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제 예산 지원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할 텐데 그것도 좀 양도 늘리고 속도도 좀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예, 예. 네. 차관님 아주 그냥 파이팅 넘쳐줬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지방 정부들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드나요? 어쨌든 지방 정부도 사실 소소하지만 이 지출 구조 조정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측면이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어렵거든요. 중앙 정부는 그래도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건데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이 심해가지고 아주 좀 속된 표현하고 앞면이 받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예 지침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예 시켜서 했다. 정부에 시키는데 어떡하냐. 핑계를 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좀 어렵긴 하겠지. 뭐 발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건 맨날 했던 거니까. 근데 좀 실제로 좀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그게 기득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그건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말하든지 뭐 그런 거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닭머리 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에 꼭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정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잖아요.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거죠. 20%, 20%.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이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도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에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5년간 2,500개 전국의 마을이 10만 개라고 그랬죠. 전국 마을은 지금 3만 8천 개인데 리 안에도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리가 어쨌든 3만 개? 3만 8천 개. 그럼 리 안에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많잖아요. 그럼 한 10만 개 정도. 2,500개 하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전쟁 문제도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그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우리 기후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그 하세요. 예산 부족해서 못하는 거 맞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국가적 위기인데 한 곳이 1메가 기준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일정 정도 되고 1메가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대충 이런 기준이다. 그리고 최소한 한 300kW 정도는 돼야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양리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 대부분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전기, 그 동네 사람들이 쓰기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메가 정도면 남아서 한전이 팔 정도예요. 일개 면 정도는 통할 수 있고요. 생각합니다. 네, 수요처는 뭐 최종적으로 한전이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거는 한전에다 쓰는데 뭐 그 직접 연계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속도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적고 규모단이 추가되면 더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다 지원합니까? 우선 재정으로. 당연히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 보증을 해주고 그 차액 이자는 보전해주면 대부분 한 10배는 더 늘고 10배 이상 늘겠는데 지금 돈을 재정에서 직접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현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2차 보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그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줍니까? 기관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금융기관은 지금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일 텐데 정부가 확실히 상환을 보증하는 이거 사실 안전하잖아요. 그 전기 파는 돈에서 자동으로 해소하는 건데 네. 그 전기 판매 가격은 계약돼 있는 거고 확실히 보장돼 있잖아요. 그 뭐 벼락마저가 다 부서지지 않는 한 당연히 그건 기본 계획을 좀 바꾸고서 해야 돼요. 벼락 맞는 경우는 풍수의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직접 지원하기로 했으면 직접 보존도 보전도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운전하고 2차 보전하는 거. 그 예산 우리 그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어쨌든 2차 보전으로 바꾸고 지급 보증 보증을 하고 상환 보증을 하고 사실 보증 요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전환해 쓸 수 있게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고 용도를 좀 더 확장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 지침을 만들어 쓰고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작은 부분은 금융위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좀 더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훨씬 같습니다. 더 조금 설명을 훨씬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아니 예, 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예.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직접 지원 다 된다 보니까 예, 직접 지원하면 재정이 다 뭐 대규모로 소모되잖아요. 예.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2차 보증과 지급 보증 재원으로 바꾸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맞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나쁘지 않은 말이죠. 예, 이런 제도를 기후부하고 이렇게 금융위하고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그리고 불용되는 가능성하고 부족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불용으로 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좀 대폭 늘려가지고 이원해서 써도 되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좀 화끈하게 할 수 있게 예. 대폭 늘려주시고 행안부 그거 준비하시죠. 아니 그 얘기하고 좀 마저 좀 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이거 어디 상임위 소관이에요? 한노위 소관이에요? 네. 좀 빨리 하라고. 지금 여당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이번 상임위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좀 추진. 네, 좀 빨리 하라고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판에 국회도 좀 뭐 밤새서 하면 안 되나? 필버 때문에 그런가요? 한 필버 때문에 맨날 밤새고 있긴 하네. 좀 이상하게 밤새서 그렇지. 이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좀 하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 사실은. 지금 기껏해야 마을회가 공공 소유. 근데 꼭 그것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저는 자꾸 생각들은 도로잖아요 도로. 시골에 도로. 네. 도로 옆에 대체로 하천 있잖아요. 시골은 다 그렇죠. 그런 데도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영농형 태양광보다 영농형 그 농지로 접근하는 도로를 우선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지방에 가면은 법률상 개인 소유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이게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아니라서 분명히 태클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소유자는 조상 대대로 도로로 썼지 말길로 썼지만 개인 소유인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법을 이번에 하는 김에 그렇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 사실상 하천인 경우는 그냥 공공용 이거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한번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밭인데 묵어 있는 데 많죠. 몇 년 동안 많이 방치되고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죠. 그죠? 농림부.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지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농사를 못 지어서 방치해가지고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묵은 땅은 네. 그냥 일방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런 말 조합에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고 원하면 법률이 정하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에 연간 몇 %에 해당되는 거 그냥 임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걸로. 네. 그럼 거의 사실은 비싸지 않잖아요. 네. 묵은 땅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때요? 대통령 지금 왜 나보고 또 사회주의자 빨리 그러나? 맞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 농촌 지역에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효율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하여튼 법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입법 결단을 해서 손해 안 보잖아 아무도. 예를 들면 그 방치한 사람도 경작 의무를 면해주고 대신에 아주 소액이지만 임대료 사용료를 주면 쓸 수 있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에너지 문제는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총리님 저는 말씀 다 됐어요. 네, 그 보고 전에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예산처. 예.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사용을 할 때 기금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기금에 대한 개념은 예. 원금을 쌓아놓고 예. 이자를 빼서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전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예.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요즘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그 원본을 예를 들어 이자율이 한 안정적으로 2% 나온다 이러면 사실 50년 동안 그 원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꼭 기금이라고 하는 거 모아놓고 그 이자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재정 운영 방식이냐? 이게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잖아요. 소위 원본이. 근데 이거 국가 부채만 타고 막 날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는 성남시 있을 때는 그 원본을 쓸 수 있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재원 운영 방식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다 보니까 계속 기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원본을 자꾸 늘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원본을 늘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재정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긴다 이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아예 좀 바꿔놨었거든요. 국가 기금도 그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재정 운영이 진짜 그게 원본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 부수입 받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라리 원본을 쌓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나은지. 일정 정도는 이제 완충 필요하긴 한데 거의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남시 사례 이런 거를 첨부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요. 그건 기금은 그 나머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성남시 사례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서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뭘 하나 해야 될 같은 거는 강박관념 가지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할게요. 저번에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자살 대책 우리가 그때 국가적 자문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총리님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전담 인력도 있는지. 네, 아주 재밌네요. 그런데 저 김채부 장관님, 약간 소소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왜 반값 여행 지역에 내 고향 경북은 없는 거요? 그 청양산 좋아요. 조항산 이런데 경상도 제가 신청 안 했어요? 가지고 두 달 전에 관광공사 약간 먼저 얘기하고 해보세요. 원래 20곳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신청한 곳이 20개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 신청 안 했어요. 이게 신청을 못해서 할 말이 없네. 경상북도하고 안동시에. 안동자고 챙기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군에서 이미 했을 때 들어간 돈 대비 한 10배 이상의 그 그렇죠.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역 상품도 많이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때 또 아니 뭐 가을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추가 모집해가지고. 네. 저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국비로는 6억, 한 곳에 6억씩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20곳대, 총 예산은 200억입니다. 저거 좀 이번에 좀 늘려주시죠, 기획예산 장관님. 추가로 한번 좀 더 하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반값 휴가가 이게 아까 뭐 신청해 주세요 장관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10만 명인데 벌써 9만 명이 있다는데 지금 네, 이제 여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난 다음에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다 없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자 좀 책임을 지세요.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을 살리기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니까 사실 이게 다 지방이 됐던 거잖아요. 그냥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200억 이거 좀 이번에 추경에 좀 대폭 늘려주도록 읍소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 어떻게?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관련해서요.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서 이 돈을 쓰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한데요. 지방 이 자체가 지방 우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신청이 이제 내가 보면 경합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혜택이잖아요. 20만 원 내면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값 효과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대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 우대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수도권보다 저기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 설계돼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 부분 좀 추가해 주든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어쨌든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한 칸을 정책 결정할 칸을 넣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지금은 성평등 관련된 건 있죠. 정책 결정할 때 그 체크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성평등 성영향 평가 했느냐 이거 있는데 지역 균형 이것도 하나 넣어서 체크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책 결정할 때 이거는 저기 이런 건 누가 담당하죠?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합니까? 재정 기획재정 아니 그게 아니고 재정정책부의 문서 형식의 정책 결정할 때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점검을 했냐? 지금 성평등 영향인가? 그건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네. 그거 체크하게 됐잖아요. 네. 했는지 반드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했나를 넣자고요. 네, 제도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성평등 영향 평가 옆에도 한 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 말씀드린 김에 그 네. 관심이 컸던 그 BTS 광화문 공연 관련해서 짧게 주고드리겠습니다. 대비 다 나오는데. 완전 상관없이 잘 끝나고요. 뭐라 그럽니다. 네,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잘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보에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광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국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광화문으로 많이 오겠죠. 네, 작년 공연은 이제 광화문 홍보에다 대한민국 홍보에서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기획 잘해서 잘 진행하셨습니다. 뭐 행안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습니다. 그 안전 문제 잘 챙겨서 사고 없이해서 잘 됐습니다. 실력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네, 1등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금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지금 우리 소위 소버린 AI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3개사가 지금 3개 팀입니다. 8월달에 그러면 4개 팀 경쟁하는 4개 팀 중에서 2개로 합쳐갑니까? 3개로 합쳐갑니까? 일단 4개 결과가 나오고 일단 3개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경쟁해 나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2개의 팀으로 정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무슨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걸 버리는 건 아니니까. 네, 5개 팀, 4개 팀 다 좋은 성과를 만들고 각각의 목적별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특성이 있으니까. 예, 어제 지원하고 경쟁시키고 버리지는 않고 다 활용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국민 경진 대회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그 AI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미 5개 기업이 1차 결과를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 지금 대중들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각 그 컨소시엄별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이제 그 모두 AI 경쟁 대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은 좀 알려져 않습니다. 네, AI 수석. 그래 그냥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누가 또 심사해서 그러는 말이죠? 아니요. 모두의 창업. 네. 그걸 홍보해야 되는데 오늘 5걸 그랬네. 근데 안건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앞으로는 안건도 채택이 안 되도록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상을 써요. 그냥 보여주면 되지.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는 각 부처청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감점하고 올 테니까. 그건 감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시죠.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관광 얘기가 나오다가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 일단 관광의 첫 단추는 풍광, 자연환경, 깨끗한 환경. 두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상, 태도.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제 정말로 대한민국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나보는데 외국인. 실제로 예를 들면 지방이나 어디 뭘 가더라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게 지방 정부들의 역할인데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들이 국토 청결 운동이라는 거. 네, 지금 이 환경 정비 이거 상황들을 이게 평가도 있을 거예요. 환경 정비 잘하는데 포상도 하고 무슨 점수도 매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시작하셨던 저 클린 대한민국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 청결 운동으로 전환해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건데 저기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 그거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누가 보관하지? 새 장관 음식이에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대통령의 모든 공적 발언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구독자 여러분에게 경제 및 투자 정보를 드려 같이 성장하는 민박사가 되겠습니다.